폭스바겐의 준중형 세단 제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판매 가격은 무려 2,700만원. 독일 브랜드 세단으로서 가진 파격적 가격 때문인지 초기 수입한 론칭 에디션 2,650대가 하루 만에 완판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등급으로 볼 때 국산 준중형 세단 아반떼의 가격과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고성능 지향의 N라인 또는 극단적 연비를 추구하는 하이브리드로 등급을 높여야 하지만 아반떼를 고려했던 운전자들에게 비슷한 가격으로 독일차를 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것이죠. 폭스바겐 제타와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가격대의 독일차와 국산차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듀얼 클러치를 달면 뭐가 좋은 건가? 벤츠 같은 튕길 때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인테리어도 조합해놓은 거 보면 기가 막혀. 스포츠 주행은 하지 마라. 넌 그렇게 타는 차가 아니다. 너무 멋져요 진짜. 어디 내놔도 안 끌리지. 타면서 약간 독일 차보다는 되게 막 일본 차 느낌이 강해. 추천했을 때 욕은 안 먹을 것 같아. 추천할 때 제타. 너 뭐 타냐? 제타. 여러분의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비교 포인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터매거진 포커스, 폭스바겐 제타와 아반떼 하이브리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시승차 스펙입니다. 제타는 1.4L 직렬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을 8단 자동 변속기에 물려 최고 출력 150마력, 25.5의 토크를 발휘하며 복합 연비는 13.4L입니다. 아반떼는 1.6L 직렬 4기통 가솔린 모터 조합을 6단 DCT에 물려 최고 출력 105마력, 15.0의 토크를 발휘하며 복합 연비는 19.5L입니다. 제타는 퓨어 화이트 색상의 타이탄 블랙 인테리어가 적용된 프레스티지 트림이며 아반떼는 폴라 화이트 색상의 모던 그레이 인테리어가 적용된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제타의 차폭은 1798mm, 아반떼는 1825mm, 차고는 제타가 1458mm, 아반떼는 1420mm, 길이는 제타가 4701mm, 아반떼는 4650mm, 휠베이스는 제타가 2684mm, 아반떼는 2720mm였습니다. 각진 디자인과 높은 차고로 제타가 시각적으로도 큽니다. 휠 타이어는 제타 205-55R 17인치, 아반떼는 225-45R 17인치 타이어를 장착하였습니다. 제타와 아반떼는 준준형 세단이라는 동일한 장르 안에 있지만 디자인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제타는 전형적인 3박스 세단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전면부터 A필러 하단까지 엔진을 담고 있는 하나의 박스, A필러부터 C필러까지 탑승 공간을 담은 하나의 박스, 그리고 C필러부터 후면까지 트렁크를 담고 있는 하나의 박스. 이렇게 3개의 공간이 겉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릴과 헤드램프도 테일램프도 꽤 크게 그리고 사각에 가깝게 다듬어 정석에 가까운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 아반떼는 세단과 쿠페의 경계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타와 달리 전면이 낮고 후면이 높은 마치 스포츠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루프라인의 후면도 트렁크 끝부분까지 완만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탑승 공간과 트렁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포도어 쿠페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릴은 낮고 넓게, 헤드램프는 가늘고 날카롭게, 테일램프는 후면을 완전히 가로지르는 것 같은 형태로 다듬었고 차체 곳곳에 삼각형을 날카롭게 새겨 현대적, 아니 미래지향적 모습을 보여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측면 캐릭터 라인을 보면 제타는 정석적인 라인을 통해 노멀하고 와이드한 느낌을 강조하였고 아반떼는 삼각형의 부정한 면 조합으로 빛 반사에 따라 역동적이고 볼륨 있는 라인을 보여줍니다. C필러는 제타가 쿼터 글라스를 적용한 반면 아반떼는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의 플라스틱 마감 처리하여 개방감에서 차이가 났고 머플러는 두 차량 모두 히든앤 페이크 머플러 스타일이 적용되었습니다. 제타와 아반떼는 그 외형만큼 실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디자인을 통해 스포츠카 같은 운전 공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아반떼가 더 적극적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센터 터널의 플라스틱 가이드로서 한눈에도 눈에 띄는 디자인이지만 실제 운전자 위주의 아늑함과 몰입 측면에도 다소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트 포지션입니다.
흔히 스포츠카를 이야기할 때 의자에 앉은 채로 땅바닥에 손을 짚을 수 있는가를 보는데요. 제타는 최대한 시트 포지션을 낮춰도 땅바닥에 손이 닿지 않았고, 반대로 아반떼는 시트 포지션을 낮추면 땅바닥에 손이 닿고, 조금 더 노력하니 손바닥 전체를 땅에 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검증해보니 제타보다 아반떼가 시트 포지션이 훨씬 낮았는데, 스포티하게 낮은 시트 포지션을 원하시는 분과 높은 시야로 안정과 편안한 운전을 원하시는 분에겐 선택이 갈리는 분명한 포인트일 거란 판단입니다. 소재 측면에서도 아반떼는 패브릭 소재를 적용하였는데 기존 소재와 전혀 이질감이 없어 포근한 느낌을 주었고, 제타는 익숙한 몰딩 소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차량을 놓고 어느 차가 더 고급스러운가를 판단하였을 때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UI 디자인의 완성도와 자주 쓰는 버튼의 이원화, 두 번째는 공조기의 디자인과 마감 스타일이었는데, 이 두 가지 기준에서 아반떼가 사용 편의성도 마감도 제타보다 완성도가 높다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아반떼의 컵홀더에 적용된 센스 있는 기능은 소비자들의 적극적 요구인지 개발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한국인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요소였습니다. 아, 커피 먹고 싶... 준준형 세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뒷좌석의 편안함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겁니다. 아반떼는 7세대로 진화하면서 뒷좌석이 6세대보다 훨씬 넉넉하고 편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디자인 때문인지 헤드룸에 여유가 없습니다. 뒷좌석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기대고 조금 편안하게 앉으려고 하면 여지없이 머리가 루프에 닿습니다. 반면 제타는 헤드룸에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기댄 뒤에도 머리와 루프 사이에 손가락은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C필러 이후 다소 투박한 디자인이 오히려 제타의 장점이 된 것인데, 뒷좌석 이용 비율이 높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공간 실측을 진행해봤습니다. 제타입니다. 방석 길이 460, 너비 330, 방석 전체 너비 1350, 등받이 높이 660, 너비 280, 헤드룸 300mm였으며 레그룸 높이는 340, 길이는 330mm였습니다. 아반떼 방석 길이는 460, 너비 350, 방석 전체 너비 1200, 등받이 높이 670, 너비 290, 헤드룸 290mm였으며 레그룸 높이는 320, 길이는 340mm였습니다. 트렁크로 가봅니다. 제타 트렁크 길이는 1110, 너비 1000, 높이는 600mm였으며 2열 폴딩 시 길이는 1690mm였습니다. 아반떼 트렁크 길이는 1500, 너비 1500, 높이는 550mm였으며 2열 폴딩 시 길이는 1740mm로 높이를 제외한 공간 확장력이 제타에 비해 다소 좋았습니다. 두 차량 모두 트렁크 공간 확장을 위해 2열 시트 폴딩 버튼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인테리어 마감에서도 언급했지만 트렁크 내부의 마감 자체도 아반떼의 디테일이 강했습니다. 일단 엔진이 조용해. 그리고 1.4의 터보인데 150마력이더라고. 근데 150마력 치고는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역시 가벼워서 그런 거겠죠 아마? 뭐 중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경쾌해. 노멀. 스포츠. When you always think of sports. 근데 노멀이랑 별 차이는 없다. 이 엔진 리스폰이나 이런 게 별 차이는 없네. 마음에 들어. 그래도 마음에 들어. 조용하고 회전 질감이 좀 신경질적이지가 않아. 배기량 작은 엔진들은 회전수 조금만 띄워도 자극적으로 들리는데 얘는 그래도 부드럽네. 근데 이 엔진 소음이 좀 듣기 좋은 편이 아니다. 그지? 와, 엄청 뭔가 엔진 소음으로만 얘기하자면 엄청 고RPM을 쓰는 느낌이야 진짜.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거든. 달려보면 두 대 모두 힘에 있어 아쉬움은 없습니다. 장르와 세그먼트를 감안하면 공도 출력은 충분하여 교통 흐름을 따라가다 여유롭게 추월할 수 있고,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도 힘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재원상으로는 제타가 마력이 높고
토크는 아반떼가 센데 차가 가볍고 토크가 조금 더 두툼해서인지 체감 가속은 아반떼가 낮습니다. 반면 엔진 리스폰스나 회전 질감은 제타가 좋습니다. 4기통 엔진을 얌전하게 세팅해 정말 부드러운데 고회전 영역으로 향하면서도 신경질 한번 내지도 않습니다. 반면 아반떼는 저속에서는 전기모터 도움으로 조용하다가도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는 엔진이 힘겨워하는 소리가 캐빈룸으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근데 듀얼 클러치를 달면은 솔직히 초보자니까 저는 듀얼 클러치를 달면 뭐가 좋은 건가? 듀얼 클러치는 솔직히 슈퍼카나 뭐 스포츠카 이외에 듀얼 클러치 달려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것들은 어차피 내구성 세팅 때문에 내구성 플러스 연비 세팅한다고 딱히 뭐 토크 컨버터 타입보다 더 반응 속도가 막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착착 막 빠르고 이러지 않단 말이야. 막 포르쉐 PDK처럼. 그리고 이게 또 듀얼 클러치가 뭐 사람들은 내구성이 좋은 줄 아는데 그거는 옛날에 막 페라리가 막 F1 기어라고 해가지고 그냥 수동 기반 자동 미션을 만든 게 있어. 뭐 그런 거 할 때나 옛날보다 뭐 내구성이 좋아졌다. 뭐 그럴 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구성 좋다고 약간 좀 잘못 알고 있는데 내구성은 그냥 우리가 아는 자동 변속기 있지. 토크 컨버터 타입이 짱이거든. 그래서 얘도 원래는 듀얼 클러치 쓰다가 지금은 그냥 토크 컨버터로 바꿨는데 요즘은 토크 컨버터가 뭐 변속 속도가 듀얼 클러치보다 뭐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괜찮아. 이게 더 환영이지. 변속 속도는 그래도 그렇게 느리진 않네. 근데 왜 느낌이 막 CVT 같지? 그 CVT가 가끔씩 이렇게 단수를 그냥 임의적으로 로직으로 그냥 나눠놓고 기어 바꾸는 척 하는 게 있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근데 그렇다고 변속 속도가 느리고 뭐 울컥거리지도 않고 뭐 괜찮은데 딱히 할 말이 없네. 변속기의 성능은 두 대 모두 무난합니다. 제타는 이전에 듀얼 클러치를 사용하다가 현재 토크 컨버터 타입으로 교체되었는데 변속 속도에서 그리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내구성은 앞서기에 소비자로서는 환영할 일입니다. 아반떼에 장착된 듀얼 클러치는 스포츠카에 달려있는 듀얼 클러치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답답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효율이 우선시되는 로직으로 듀얼 클러치 유닛 특유의 직결감과 빠릿빠릿한 변속 속도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서스가 흔히 말하는 뼈다구는 엄청 단단하게 설계되어 있고 뭐 댐퍼 스트로크는 좀 길고 지금 스프링 레이트도 되게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껴놨는데 그래 놓으니까 위에는 정말 단단하고 밑에는 서스펜션을 말랑말랑해 놓으니까 되게 차가 더 경쾌하게 느껴지고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원래 이런 차들의 뒤가 약간 잔진동이 되게 남아있거든. 그렇죠. 텅텅거리고 진짜. 근데 원래 그 진동 주파수는 밖으로 이제 빼주는 그런 아울렛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렇죠. 얘는 그걸 되게 잘한 것 같아. 핸들링도 되게 핸들이 가벼운데 반응은 또 빨라요. 슬퍼시. 이거 스티어링 피드백이 되게 빨라. 리턴 할 때도 그냥 바로 하면서 약간 독일 차보다는 되게 막 일본 차 느낌이 강해. 뭔가 기본기가 좀 탄탄한 느낌. 그리고 지금 잡소리도 안 나, 차가. 추천했을 때 욕은 안 먹을 것 같아, 이 차. 추천할 때 제타. 제타. 죄송합니다. 너 뭐 타냐? 제타. 아무튼 말랑말랑한 거에 비해서는 되게 안정적이야. 근데 얘 아까 우리 딱 타고 쟤는 약간 일본 차 같다 했잖아. 그렇죠. 얘가 약간 독일 차 같아. 너무 편해. 그리고 또 묵직하고 차가 그냥 운전 딱 처음 하면 느껴지는 게 쟤보다 훨씬 차가 무겁게 느껴져. 뭐 웨이트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얘가 또 가벼울 수도 있거든. 아무리 뭐 전기 모터 달았다 해도 현대가 또 경량화 기가 막히게 하거든. 이상하게 차가 가벼워. 독일 차는 좀 무겁고 근데 쟤는 약간 일본 차 느낌이고 얘는 이상하게 좀 독일 차 느낌이 있어. 스티어링이 이거 뭔가 감도도 되게 묵직하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랑 노멀 모드랑 그 갭도 크고 차가 아무튼 무게중심이 되게 낮은 느낌이 좋네. 내가 지금 아반떼
마지막으로 타본 게 그 AD 스포츠 나왔을 때 여기 송도에서 한번 타보고 처음 타는데 그때랑은 진짜 차가 확 달라졌다 진짜. 고급스럽게 이게 더 고급스럽지. 쟤보다는. 근데 이상하게 난 저 제타가 끌리네. 코너 잘 타. 댐퍼랑 스프링 조합이 얘가 훨씬 단단해. 아반떼가. 서스펜션은 제타는 가볍게, 아반떼는 묵직하게 조율되었습니다. 제타는 독일차가 아닌 일본차 느낌이 강했으며 아반떼는 유럽차 세팅을 쫓고 있습니다. 제타는 발걸음이 가벼운 소형차를 타고 있는 것 같아 신나고 아반떼는 묵직한 움직임이 고급스럽습니다. 스타일이 달라 성향에 따라 갈릴 뿐 뭐가 더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제타의 세팅이 마음에 드는데 말랑말랑하여 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좌우 롤링은 아반떼가 덜하지만 코너링 한계는 비슷하여 언더스티어의 정도, 진입과 탈출 속도 모두 어느 한 대가 크게 앞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성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조건은 제타가 좋습니다. 윈터 타이어가 장착되었고 게다가 본디 유럽 차들의 제동 성능은 국산 차보다 강하기 때문인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동 거리에 있어 아반떼가 제타보다 살짝 짧았으며 육안으로도 늘어지는 제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타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아반떼가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만 고속에서 강한 제동이 연거푸 들어갔을 때는 제타가 조금 더 오래 버텨줬습니다. 브레이크 스티어, 노즈다이브 현상은 두 대 모두 심하지 않았고 코너 브레이킹 시 차체가 안쪽으로 말리는 움직임도 제타와 아반떼 모두 잘 잡았습니다. 어느 차량이 좋은가라고 말하기 쉽지 않으며 결국 예산에 맞춰 차량을 고르거나 개인이 선호하는 특징에 맞춰 차량의 선호도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두 차량의 특징은 이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매력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모토매거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